41번 신문배의 영성사상의 11번째입니다. 신문배의 난경은, 신문배가 문제점, 이게 이제, 이 난경은, 살근대 시대, 우리의 난경을 닮은. 그래서 우리가 신문배를 그,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성이 부과하는 소명의식의 계도적 실천에서 비롯합니다. 그냥 이거 뭐냐면 그 나만 신의 은총을 받는 것으로 이미 받았죠. 만족하지 않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음? 그런 예, 영성의 축복을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즉 이게 누구냐면 어, 불교의 미륵불처럼 그 영성의 축복을 예, 뭐라 그럴까, 별달 그지, 베풀려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진짜로,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영성의 차원을 깨달은 사람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차원을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영성의 이 높은 차원의 존재성을 알게 되면, 깨달으면 그보다 낮은 물질적 현실 세계의 이 차원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음, 삶의 현실에서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그런 존경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음, 중요 지금 중요한 건 근대 시대에서 짧은대 시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응? 군대, 병원, 국가, 가족성, 근대제도, 즉 물질 중심주의적인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근대 시대의 영성사상을 깨달은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높은 음, 더 의미가 있는 삶의 길을 응? 구체적으로, 응? 제도적으로 실천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소명의식이라고 표현되는 명령입니다. 소명의식이 뭐예요? 소명이란 소명, 콜링, 대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음,
또는 이 콜링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또는 그, 콜링 이렇게 또는 신의 부름을 받은 임무, 과제, 일, 그지? 어, 일을 말합니다. 이는 근대 시대까지의 직업, 가 그냥 오큐페이션이라고 그러지. 오큐페이션.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인 세계이지. 근대 시대까지 물질적인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응? 그래서 배우가 응? 제도적 소명의식을 제도적 그러니까 밝은데 정성생상의 제도적 실천 방안의 핵심이고 소명의식을 음, 그렇다는데 아주 정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명의식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소명의식 그러면 신의 부름 받았는데 내가 뭐 신의 부름 받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신의 부름 아직 안 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음, 특히 청년층들이 지금 시대의 청년층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 음, 3D 직업이라고 하던 일 자체가 듣는 건 아닙니다. 응?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못 찾았기, 직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다는 거죠. 뭘 찾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실업자, 실업, 청년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음?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현대 시대의 사람이라서 영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느끼지만 지금까지 배운 건 물질 중심주의적인 근대 사상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부 모습 휘달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대전환의 전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웃기게도 그러니까 우습게도 개인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혁명적 시대전환의 도래를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한 것이라고 할수 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생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하게 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시대 전체를
통과는, 음, 큰, 틀에서 생각하는, 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음, 수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리고 필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초면층과 상담,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발길이 어디인지 보일 수 있고 단지 계약 요, 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네, 선생님이 존재로서 삶의 역할을 네, 충실해 이렇게 요즘 평면적인 경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피자처럼 궤도에 속하지 않게 된 수많은 기기인들이 연결을 내어 음, 너무나도 뻔한 어? 그 활용하려는 노력을 아직 많은 것입니다. 어? 사회 전체의 흐름이 바뀐다면 연금 차원의 삶을 어? 중요시 하기 시작한다면 그냥 새로운 세상이 그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유현지 의원과 유현지 의원에게 인용한 바 있는데 류호정인가? 류호정 전직 국회의원 뉴스 한라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긍정적인 응? 사용하고 생각합니다. 이는 왜 내가 이 사람 얘기했냐면 100년, 100여 년 전에 수명대기와 같은 성자 지식인이 깨달았던 진리를 이제는 평범한 청년이 실천하려고 하는 중이라는 변화를, 혁명적 변화를, 이 변화의 현실을 기억하고 싶어서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미 엄청 바뀌고 있어요. 얘기 보세요. 시몬 배유가 100여 년 전에 이게 얼마나 그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 100여 년 동안 아무도 못 알아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평범한 청년이 목수하고 그 전직 국회의원 청년이 그런 거를 그런 그 깨달음의 정신을 영성이 뭐라고 영성을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명의식을 찾으려는 노력을 실천하고 음. 지금 소명의식 찾아 노력하는 기록이에요.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촬영한테. 봅시다. 시몬 베이는 어떻게 찾았나? 이렇게 찾았어요. 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딱 1,000마리가 엄청나요. 예컨대 저는 넷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왜 넷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넷에 대해 생각할 영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정확한 게 영성의 차원을 생각할 때 넷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넷에 대해 생각하는 건 도피일 뿐입니다. 어? 무슨 소리냐면 이는 뭐 비슷하냐면 이는 무당 등 애니미즘 과거에 과거의 애니미즘 현재 애니미즘은 달라요. 미래 애니미즘은 을 신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인 것입니다. 사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성 얘기하면 이제 당연히 두 가지로 가요. 영성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미래의 내세라는 미래 또는 애니미즘이라는 과거를 생각함으로써 현재의 영성을 생각하는 일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틀렸어요? 왜 어? 이런 도피가 틀린 이유는 왜 틀렸어요? 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듯, 응? 현실과 영성의 세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필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게 누구입니까? 응? 귀가 들어요? 귀가? 은혜가? 마음이? 그런 걸 지금까지 찾아온 과학자들의 결론은 모르겠다. 음, 몰라요. 모르겠다요. 어디서 뭘 듣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도대체? 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하고, 걱정하고, 기대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의미는, 의미의, 소위, 삶의 의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지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 가서 내세 얘기하는 건 다 사기예요. 딱 내세 얘기하면 보세요. 너는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 목사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 너는 가냐? 물어보세요. 너 혹시 그런 얘기 잘못해갖고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거꾸로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죽어서 돌아온 사람 있어요? 돌아온 사람 다 있었죠? 나자레스. 예수가 무덤에서 돌아오게 한 사람이죠.
그게 그래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뭐야?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삶의 규준이라 목표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순간은 바로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살든 죽음의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에서야 모든 의미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온갖 사기를 쳐도 죽을 때까지 사기는 못 치겠죠. 근데 돌아서 사기 칠 수는 없겠죠. 이게 한글교에서 큰 스님이 정말로 큰 스님이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절마당에서 음, 장작 불로 음, 불로 그러지? 그걸 보고 시체를 태우는 응? 음, 시체를 태우는 장엄한 환경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건 교수님이 내게 정말로 깨달음을 넘어선 깨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또는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소속 손님들이 합의하여 진행한 거대한 양내식 이 때문에 못 믿어요 그 스님들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엄청난 사기치고 죽을 수 있잖아 그지 깨달았다는데 그거 누가 믿냐고 어떻게 알아 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의미냐 삶의 의미냐 그건 거꾸로 그러므로 삶의 의미 즉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되면 언제나 죽음의 순간에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김수영이 자신의 서재에 그지? 그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자라는 표, 그냥 한자말로 표를 붙여 놓았던 것도 음, 이런 죽음의 순간을 선별하게 항상 기억하는 일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어린 학생처럼 음, 음, 불조심도 또 같은 표를 서재에 걸어놓았더니 나 그래도 중경이 참 좋다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걸어놓으셔야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죠. 이게 다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뭔가 올바른 사람을 사는 사람들. 어? 그 에게 그것은 그것이 뭐야? 이렇게 믿는 거. 이것은 순수하고도 적나라한 동시에 확실하고도 영원한 진리가 번개처럼 영혼 속으로 침투하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게 뭐예요? 죽는 순간. 죽음의 순간이 되면, 죽음의 순간을 번역하면, 육체와 영혼, 소울로 구성된 사람이 영, 스피릿으로만 남게 되는 이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나 영의 존재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죽음은 무음 nothingness,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게 뭐예요? 순수하고 적나라한, 그지? 왜 적나라해요?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순수하고, 왜? 육체만 남으니까. 영만 남으니까. 영혼만 남으니까 순수하고, 그지?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적나라. 그죠? 무슨 짓 하고 평생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지? 현실 세계에, 그룹 회장님이 뭐 이렇게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난. 되게 비겁하고 이상한 인간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거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지? 내가 왜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응?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제. 영원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믿는다면 영으로 계속 영원히 존재할 줄. 근데 이건 일체에 갇힌 영혼에게는 아직 확실한 음, 진리가 아니지만, 응? 몰라요, 아직. 그거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장해 준다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미래에 얘기해 주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100%. 그게 누구든지, 목사든지, 스님이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치세요. 그게 번개처럼, 그냥 순식간에 영혼 속으로 침투하는 순간, 그죠? 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죽음이 무섭지 않대요. 그래서,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누가 그러냐면 아주 나이 든 분들의 어, 말에 의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이상. 응?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정확한 자리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어? 죽음의 순간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뭐예요? 자신을 위해 다른 어떤 선. 어? 이때 자신은 육체죠. 어, 자신을 위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물질 세상에 살아가기에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죽기 전에는, 죽음의 순간 전에는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만, 이때 말하는 건 뭐예요? 계속되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되는 그런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있지. 이게 기본이죠. 그지? 다 버리고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순간을 정말로 가슴에 담는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갈지, 지침, 그런 정도 보일지, 응? 이게 진짜 보일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 선으로 향하는 삶이 그저 공동의 윤리로 규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윤리, 공동의 윤리. 이 시몬 배우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만의 윤리가 아니에요. 공동의 윤리, 음? 인간 사회, 인간 공동체의 을, 음, 의 틀인 윤리가 규정되어야 할 기준, 응? 그지? 이 뭐예요? 그런 선,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기준으로 하여,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치?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푸틴이나 어, 트럼프의 전쟁은 바로 이런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진행됩니다. 최근 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어, 상영되는데 필자가 영화무자입니다. 그래서 또 지적했지만 그리스 2000년 전, 몇 년 전, 2년 전 그리스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응? 그지? 아까 그런 삶, 그죠? 자신을 위한 삶, 각자 자신을 위한 물질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응? 욕망 때문에 피로인과 연하고 한슬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길을 하고 있다는 세계 문명의 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이유가 선구적으로 시작했던 세계 문명의 한계가
이제는 상업영화, 이 돈을 크게 벌기 위한 주제로, 감론 주제로, 감론 주제로 사용되기까지의 이런, 이런 것을. 얼마나 이게 흔하다는 거예요. 그지? 그 사람 돈 벌려고, 어쨌든, 그지? 투자자들한테 돈 벌게 해주겠다. 그렇게 할걸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벌게 하겠다는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는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토 놀란 감독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상업 영화잖아. 그죠? 아이맥스에서 상영하고, 뭐, 그죠? 손님 많이 드는 곳에서 상영하고, 손님 많이 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러잖아. 근데 그 상업 영화에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안 된다는 걸 말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웃기게도. 왜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알고 있는 게 뭔지 다 말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그런 생각을 맨날 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련의 행위와 사건들로 이루어지며 그것들을 온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이기로 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는 요점을 놓치는 셈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공동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공동의 윤리를 얘기했어요. 공동의 윤리를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공동의 윤리가 어, 진실로 어떠해야 하는지 음, 질문을 한 뒤에 각자의 삶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각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시 볼게요. 여기 어디 공동의 윤리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근데 요점을 놓친다고 그랬죠? 요점을 놓치는 셈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했는데? 각자의 삶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련의 행위, 뭐 공동의 윤리인데 갑자기 개인적인 일련의 행위와 사건들이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것들을 온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래요. 개인적인 게 피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공동의 윤리는 어디 갔어? 아까 바로 조금 전 문장이 공동의 윤리였다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요점을 놓치는 거래요. 강조를 더 심하게 했죠. 뭐예요? 왜 그래요? 이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원 배우가 말하는 각자의 삶은 영적 차원에서의 삶. 이? 그러니까 삶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러니까 데리다의 공용론, 즉 근대 시대의 용어를 사용해서 근데 옛날 용어죠. 이게 공용론이 옛날 용어니까 옛날 용어를 사용해서 근대 시대의 담론을 설명하려는 할 수밖에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시대 전환기의 주식의 운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응? 여기서 살면 그러니까 각자의 삶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때 각자의 삶은 시몬 베우가 말하는 각자의 삶은 각자의 삶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응? 그러니까 삶은 삶이에요. 육체가 영적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영적인 삶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 영이 되어버린 그분이 영이 되어버리면 삶은 더 이상 그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공동의 윤리의 요점이 됩니다. 뭐가 공동의 윤리 요점이 돼요? 각자의 삶이 철저히 개인적으로 영적인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게 피할 수, 온전히 피할 수 없는 삶의 기회를 이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공동의 윤리가 새롭게 만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다가 투명한 다가올 민주주의라고 생각. 음?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소명의 개념이라. 소명. 음? 이 소명의 개념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소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왔죠? 소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이라는 게 말하려면 뭐라 돼요? 삶이 영적인 학원을 포함하여 살아가게 이렇게 소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청년층이 지금 헤매는 이유는 단지 뭐야?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해야 못 알아듣잖아요. 어렵잖아.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그 길로 가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우선은. 그래서 감각이나 이성에서 저는 소명이 부과하는 행동의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삶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 부과하는 행동의 기준. 그지? 어떻게 뭘로? 감각이나 이성에서.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과 이성과 감각 차원에서 3차원 다. 그지? 이건 다시 말하면 철근대 시대 담론은 응? 영성 차원을 중심으로 응? 그지? 감정, 감각, 즉 정동, 정동 차원으로 표출된 영상은 안 표출 모르죠? 차원으로 표출된 영동 차원을 중심으로 그지? 뭐예요? 육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이 차원에서 실행된 이성적 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응? 앞에 제가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 말을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담론을 알게 되면 행동의 기준이 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소명에 따르는 일을 하고 보람 있게 보람과 의미 있게 살아가기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보람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는 충동이었죠. 왜냐하면 이때 충동이라고 그랬냐면 1930년 그 1930년 년에 돌아가셨죠. 1930년대 히틀러가 어? 권력 집권 음, 하는
결론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살견도적인 세계관, 이 삶이라는 게, 그지? 지금 이 유고종 혹시 전직 국회의원처럼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모한하고 기이하고 이상한 짓이 되었을 이후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충동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충동인 거죠. 그게 충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도 이걸 충동이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죠. 왜냐면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충동 같아 보이잖아. 그지? 근데 충동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불가능한 것 같다는 거야. 그걸 왜? 그지? 근데 이 사람이요. 되게 웃기는 게 그런데도 어떻다고? 그걸 안 따르고 그걸 안 따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순종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공장에 들어가서 그 말단 그때 공장은 거의 사람을 죽이는 정도 죽을 지경에 죽을 지경에 노동을 강요하던 시절에 응? 공장에 말단 지경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소르본느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응? 고등학교 철학 교수가 될 거겠죠, 그러니까 교사였으며 응? 노동운동의 핵심 지도자였던.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 노동운동에서 그런 성과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럼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죠. 가서 그 쥐가 혼자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충동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은. 응? 지금 같으면 뭐, 아, 그래, 좀 그렇게 됐지 하고 말로 설명이 가능한데, 아예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노동운동 지금 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 말을 따르는데, 그래서 노동운동 성공했다고,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니지, 사상적으로. 뭐, 계속 나갔으면 교수가 됐을 가능성이 100%, 거의 100%인 사람인데, 응?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죽을지도 모르는 무지무지 위험한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안 받아주려는 거를 굉장히 노력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뭘 했냐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멈추지 않는 강렬한 고통의 상태. 이게 노동의 현실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강렬한 고통의 상태가 공장 노동의 일이었다. 노예, 죽어도 괜찮은 거죠. 노동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게 왜 그런 충동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런 충동이 있었고 그런 충동에 들어가서 순종이 무엇인지 왜 내가 그걸 하는지 간 상태에서 그 개념을 자기가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어? 결론이 뭐냐면 상황의 강요 혹은 그런 충동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는 삶, 선택에 하지 없는 삶, 이런 삶이 항상 언제나 상상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삶. 노래입니다. 놀라운 얘기. 미치짓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노동의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상상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의 강요. 그지?
그런 충동에서 결정되는 삶,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 피할 수가 없는 삶이죠. 이게 왜 가장 아름다워요? 영성, 어, 행동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명의 삶을, 소명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고. 응? 그러니까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이는 한불교에서 깨침의 큰 스님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서 자기를 베풀고 살아가는 모습과 있습니다. 선불교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기의 실천. 네, 그렇죠. 응? 소위 자비, 우리 삶이라고 말하지만 불교계가 음, 지금까지 해온 자기의 실천 결과물이 무엇인지 증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성경도 등 여러 이유로도 응? 이기적인 이유에서이지만 그지? 이건과 지금 음, 한국 한국 조선 말기 한글회관처럼 일제시대의 음, 기독교처럼 음, 어려운 사정을 그리고 그는 목숨 걸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지? 도명의 역사, 도명과 순정의 역사가 내가 있습니다. 단지 현재 그 그리스도교 대가 그런 전통을 경시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계는 정신을 차리는 게 영적 정신이죠. 영성적 뭐 정신을 차리는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제정신을 차리는 게 지금 시대의 과업이고 불교계는 불교계는 뭐예요? 응? 실천적, 응? 대중을 위한 답이 실천적 프로그램을 음, 음, 만들 구체적인 담론을 구축하는 일이 이번 시대의 과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자가 이교수의 선물교와 마이스터 타르트에서 이 타르트 작업을 음, 그러니까 선불교의 영적 이해를 영적인 차원의 이해를 그리스도교 공동사상의 그러니까 설교죠. 설교라는
구체적인 영성사상 담론, 그리고 해석, 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교인과 그런 고급지를, 고급 영성주의, 또한 접목된 소통의 작업, 양쪽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응? 보죠. 다시 보세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삶. 이게 노동만 하라는 게 아니야. 가서 뭐 하라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이라고 그게 판단이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 그럼 뭐 더 볼 거 없는 거죠. 그지? 그 상상 가능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지? 두 개가 분명히 합쳐진 거잖아. 그렇죠?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굳이 그래서 일부러 힘들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게 충동이나 상호의 강요가 없는데 가는 건 더 웃기는 거죠. 그건 쇼죠. 응? 그건 쇼예요. 근데 어쨌든 어, 시몬 배우는 그때 벌써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그 신부님한테 이런 걸 보낸 이유가 있어요. 신부들은 이때부터 슬슬 신부들이 이상하게 되죠. 히틀러한테 히틀러를 지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타락해 버리는데 그런 걸 이미 본 거죠. 시몬 배우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교는 무엇보다 노예들의 종교라는 거. 조심해야 되죠. 이때 노예들의 종교는 두 개가 다르죠. 그지? 데리다의 동용론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고대 시대부터 음, 거의 최근까지 1900, 어디야 뭐 링컨 이럴 때도 나오잖아. 그지? 링컨도 응? 거의 최근까지 육체적인 사원의 노예 제도가 어,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죠. 그리스는 물론이고 고대 시대부터 계속 이제 인간이 뭐 혁명 이후 모여 살기 시작한 모여 살기 시작한 농업혁명이고 그러니까 농업혁명하고 모이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군대가 있었잖아요. 응? 노예에서 시작하며 이거 군대 군대 자체가 벌써 노예잖아. 군인 병사가 뭐야? 그 노예지 뭐야. 왜 군대 가기 싫어해요? 군인 되기 왜 싫어해요? 노예 노릇하기 싫은 거지. 군인 되기 싫은 게 아니라. 애국심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 차이가 아니라, 어? 밝은데, 이제, 그, 그, 영적인 사원에서 신성과 협의하여 순종하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기꺼이, 노예라고, 말, 음, 그러니까, 하나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으로서 노예이고, 는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그렇지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 어려운, 음, 그런 상태죠. 그래서 노예라는 말이 오해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예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성 상태를 모르면 노예가 나쁜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들은 거기 동조할 수밖에 없으면 나 역시 그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 이란
느닷없는 확신의 경험. 이 느닷없는 확신이 된 이유는 왜 이게 느닷없는 확신이냐면요. 이 영성 사상의 구체적 현실, 담론화 작업이 학자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시몬 베일로가 거의 처음인 듯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배죠, 선배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 선례가 없던, 그지? 그게 느닷없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가 되는 게 확신이다. 근데 그 전에 선례가 있으면 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선례가 있죠. 시몬 베오가 노예란 단어 이미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시몬 베오의 용어 사용 우리 선례가 있어서 느닷없이 느닷없는 개념이 저는 아닙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시몬 베오가 이미 이 노예란 얘기를 하고 아 그래 그게 그렇게 쓸 수 있구나 알았잖아요. 근데 시몬 베르에서는 진짜 느닷없는 개념이었다고. 그래서 느닷없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느닷없인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말에서 느닷없는 거예요. 느닷없이 내가 가서 아 느닷없이 내가 가서 일해야 되네 할 수 없어 억울했지만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그 공장 노동 경험. 그러니까 이 공장을 가는 게 굉장히 노력해서 가요. 음. 근데 옆에 사람은 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학교 선생님하고 공부만 잘해도 공부만 좀 해도 뭐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보통 고등학교 철학 선생님 하다가 철학 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길을 그냥 무난히 가고 있는데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봉사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노동운동에 뭐 거의 스타였는데 말이죠. 그럼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왜 갑자기 공장을 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시몬배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어, 소명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영성사상가가 있었나?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인도의 마더 테레사는 음, 이전의 성자 타입이었다면, 어? 그죠? 그냥 마더 테레사는 이전의 성자 타입이죠. 그러니까 수녀가 돼서 그죠? 어, 영혼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의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어, 죽어가는 사람을 음, 가리지 않고 돌보는데 일생을 같이 마더 테레사는 이전의 성자 타입이었다면 그래서 어? 이 영성의 구체적 영성 차원의 구체적 실천 담론이 요구되는 살근대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경이로운 고 온 정탄하는 성자 뿐인 것 같습니다만 응? 지금 배우는 배우의 가장 큰 특징은 응? 현실 그러니까 우리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은 좀 뛰어나긴 했죠.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렇게 된 거야. 됐다. 끝까지 살아냈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선의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가 베낄 수 있죠.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그 경험을 공장에 있으면서 저는 누가 봐도 저를 포함해 구분되지 않을 만큼 뒤섞인 익명의 대중의 불행.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와서 자기가 누구라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또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불쌍하고 한심한 노동자였던 거죠. 음, 위험하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는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 그 불행, 그러니까 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 베이유에 뭐라고 말하냐면 살과 영혼 속으로 들어온 불행이라고 얘기해요. 어? 그러니까 살로도 물론 불행이 들어왔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불행이 들어왔는데 그게 영혼 속으로도 들어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음? 이것 때문에 간 거죠. 그 무엇도 나를 그 불행으로 갈라놓지 못한 낙인을, 그러니까 불행으로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놓지만 낙인을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여. 이게 모순되는 아이러니한 말이 아니죠. 그냥 사실 그대로예요. 사실 그대로예요. 이걸 사실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 그런 능력이 그 신문배교에 있었고 우리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제 과거를 잃어버렸고 어떤 미래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행적을 유지하기 급급한 상황이 그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는 어떻고 뭐 미래의 노동운동은 어떻고 이런 뭐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할 틈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렇죠. 그 필요를 어떤 거냐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필요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경험이에요. 필요한 걸 어떻게든 벗어나겠지 이런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게 제 안에 너무 끈질기게 각인되어서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러니까 이 공장 노동 음, 경험이 짧은이었어요. 짧은 경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못했어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태의 사람이 갔기 때문에 어, 한번 쫓겨나고 또 노력해서 한 군데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도저히 사람이 아니고 거의 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서 못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누가 제게 함부로 대하는 기색 없이 말을 걸면 이거 중요한 말이요. 함부로 대하는 기색 없이 말을 걸면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으며 불행히도 잘못이 사로잡힐 거라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 말합니다. 오늘도 어떤 그 호구라는 단어가 요새 유행하는 중입니다. 응? 호구가 뭐예요? 바보란 소리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계산법에서 음,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익계산법, 손익계산법에서 계산법에 아주 무능한 사람을 말하니 이게 바로 내 그 노예가 바로 지금 시대의 호구 같아요. 어? 그래서 어, 특히 선한 사람들이 호구 된
경험이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런 걸 참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음, 자문하는 경험이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축하합니다. 해군대 시대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은 해군대 시대 성공의 가장 정확한 징표 중에 하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호구가 내려 나서주는 마십시오. 이건 부정확한 단문이기 때문입니다. 응? 엄밀하고 어, 정확한 한글인데 단문이라면 일치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계산 속에도 전통, 전통식이 그러니까 그런 포구적인 심리 성향, 영적인 그런 수준의 형태를 음, 증명한다는 의미에서批判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구를 수용되는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신성의 한전 경험이란 그 사람은 예전에 만났잖아. 은총이 있었기에 노예라는 강력한 개념을 어? 어, 호구라는 개념, 개념과 용어도 있는데 우리 시대에 오면 호구라고 쓸지도 모르죠. 근데 그 시대는 호구는 요새 생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죠. 해외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게 이제 그 구명론을 모르셔갖고 그때는 뭐 구명론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타그네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근대 시대 속에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구명론은 지금 우리가 이 두세가 같이 사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데리다가 그걸 본다 보인다고 이 두 개 보이지 않냐 이러고 말해줘서 아는 거지.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죠. 데리다도 구명론을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더 많이 쓴 것 같아. 세상에서. 로마인들이 달군 쇠로 가장 미천한도에 이마에 찍어주었던 그런 낙인. 스스로를 노예라 여긴.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찍은 거죠. 외부에 찍은. 이게 호구죠, 호구. 호구가 이거잖아. 어? 쟤는 시킨 대로 해. 쟤는 비천한 노예야. 내 맘대로 돼. 이렇게 생각하기 호구잖아. 그치? 스스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를 노예라 여긴 영원한 낙인. 왜 이렇게 됐냐? 이건 뭐예요? 순정의 소명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노예를 쓴 것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이게 이런 오해가 어, 맞고 사는 후인증의 논리, 심리, 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인데 그냥 버티는 경우 많아요. 어? 그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 의식이 어? 노예 의식이 주인 노예 권력 관계. 어? 그러니까 농경 5천 년 전 농경 사회부터 지금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까지 계속 강화된 주인과의 권력 관계의 노예, 시몬배유의 노예라는 신정의 소명의식이 노예 의식과 구별 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구별이 되지 않기에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디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푸틴이 수많은 무고한 상황인과 대부분을 무의미하게 살해한 음, 맞아 행위를 휴지길 사회를 용인하는 음, 음, 음. 히틀러보다 뭐가 못해요? 더 하죠. 히틀러를 욕하면서 웃기죠? 히틀러를 욕하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더 히틀러보다 더 심하죠. 어,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시몬 베일을 읽으면서 정말 놀란 기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깨달음이 문명사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 그게 물론 TS 여기 그쪽에 모더니즘 예술운동으로 인해 현대성 근대 문명의 몰락과 현대성의 필요성, 응? 지식인 사회가 첨단 지식인 사회가 짐작하기는 했지만 이런 음,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장 시인, 한국에서는 이장 시인과 김기린 평론.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했지만 평론가인데 그래도 근대에서 밝은 대로 혁명적인 시대 전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감론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건 하였다는 사실은 그 이후 수많은 위대한 소위 위대한 화산가들이 이런 혁명적
경향은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걸, 기억할 때 놀라운,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 기억이라고. 자, 한명철도 수능대회 신청을 하겠지만, 이런 차원까지, 이런 수준까지 중요하다고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 긴 현사가 바로, 출사의 근거가 바로 이어지는 한번, 여기서 딱 있어요. 이게. 이 긴 추천사, 이 여자 엄청나게 위대한 사상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이 있고,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죠. 칸트 어쩌고. 그 수많은 니체, 칸트, 뭐 이런, 그보다 더 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니체도 뭐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오냐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내가 그걸 계속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지금도 못 찾고 있죠. 지금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쓰냐면 우리의 문명을 상세하게 조사하기 혹은 비판하기. 우리의 문명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근대 문명이죠. 근대 문명을 상세하게 구체적인 현실 차원에서 조사. 사상을 조사하는데 구체적인 현실 차원에서조차 조사하는 거. 이건 엘리ot도 못한 거예요. 엘리ot도 그냥 황무지라고 뭉뚱그려서 말했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조사하기는 나중에 혹시나 이 지금은 아직 가설일 뿐이지만 근대 문명의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리라고 될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그 비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그 뭐야 비판을 해야 되는지 그냥 시인인 물론 T.S. eliot이 시인인 황무지로 황무지 그리고 그것을 어둠의 핵심으로 예술적으로는 비판을 했지만 그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음, 상상력 음, 결과물이기 힘이라는 점에서 어, 사회적인 영향력이 적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더니즘이 이 근대성의 비판이라는 얘기도 많은 사람이 안 해요, 아직도. 나는 많이 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문명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있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뭘 고치고 말고 하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어떻게 해볼 거 아니야. 그지? 가족이 문제야. 이건 안 된다고. 그 가족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가족이 문제죠. 영화로도 나오고 난리잖아. 온갖 곳에, 그죠? 근데 그게 진짜로 어떤 건지, 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조사하기 전에는 대안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회는, 그런데, 관론, 극자가, 정도의, 우리, 그래서 새로운 세상 건설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그 문명의 사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죠. 그지? 근대 문명의 구체적인 현실 사례들. 응?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 그 목표는 뭐냐면 어떤 함정이 인간을 하여금 스스로 창조한 것에 노예가 되었는지 되게 했는지 밝혀볼 것.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산업사회까지의 인간, 네, 인류 역사, 그죠? 역사가 다 용경사부터 시작된 거죠. 응? 전체가, 어? 그지? 문명의 창조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노예, 주인 노예, 권력 관계의 노예로 부착하는 실패로 끝났다고, 응?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지? 그지? 이렇게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 어, 막스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막스보다 비교해보면, 그래서 막스를 비판해요. 막스 너무 싫어해요. 이때, 막스의 그 트로츠키하고 만나요. 수원 배우가 망명주인 트로츠키를 집에 초대할 정도로 집에 초대했을, 그때 영웅이었죠. 정도로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공산주의, 막스주의, 마르크스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얘기 뒤도 나오는데, 그건 우선 본인이 노동운동을 선도적으로 주도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 감론적, 그러니까 노동자를 응? 노동자를 노동자 세상이 온다는 이 온다는 미래 담론이 근본적으로 허구라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했으면 공산주의는 아예 없었겠죠. 이 사람이 말한 사를 알았으면 그보다 더 큰 건 근대 문명에 속해 있는 담론일 뿐이라는 음, 한계를, 근데 자본주의 속해 있는 담론일 뿐이라는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자본주의와 다름없이 노스펠지아의 과거가 에서 유토피아의 미래로 가는 근대적인 수강과는 충돌하기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공산이나 자본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 다르죠. 시온배유의 문명관에 의하면 수인노의 권력관계의 근대 시대까지의 근대 문명 자체가 문제라는
했으면 정확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 음, 했었어. 응? 정말 정확하게 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게 웃긴다고. 그걸 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당황해했다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시몬 이건 너무 놀라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방법적인 사고와 행동 속에 무의식이 어떤 경로로 숨어들었을까? 이게 지금도 문제죠. 지금도 이런 현실이 큰 문제입니다. 응?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는 무의식이 너나 할 것 없이 불안도 해하며 사로잡혀 이렇게 무슨 응? 왜 사는지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게 만들 정도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이런 동물적 형태에 놓여 있으니까 미군도 소련군도 어? 귀찮아 고기밥 운명의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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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뭐로 스며들까? 원시적인 음, 지금 그러고 있죠? 다른 사람들 고기밥이 돼서 들어간다니까? 진짜 지들이 그래요. 뭐라 그럴까? 고기 가리? 전장터를 그렇게 간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표현해요. 남도 아니야. 근데 그 고기가 되려고 그냥 고기 가는 기계에 들어가는 고기가 되려고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되나?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미국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냐면 이란을 이기려면 미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육상전으로. 그럼 소련하고 똑같이 고기밥 되겠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소련이 지는 거 보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내가 분노하는데 왜 미국 사람들과 소련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도 없나? 거기 있는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시적인 삶으로 도피하는 것은 게으름의 결칙이다.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근대의 난경 상황을 조금 짐작하게 된 음, 지식인들이 최근에 하는 짓이 바로 이거 예, 하는 해결책이라고 뭐 내놓은 것이 예를 들어 일본의 지식인 사회는 과거에 애니미즘, 즘 그 원시적인
삶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공공연히 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야자키 하야오 유명한 그죠? 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에 그런 담는 과거의 애니메이션이 서구 사회에서도 의 서구의 움직이는 사회도 인디안 수장의 지혜 등 과거의 좋았던 그런데 과연 좋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좋았는데 왜 죽어라고 진보가 오는 길을 왔던 것일까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음? 음, 페미니즘을 대책 없이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음, 슬픈 생각감으로 대변되는 참여 인류와 새로운 참여 인류학은 새로운 애니미즘, 최근대 명성사상으로 해석한 과거의 명성사상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 게으른 해결책만 할 수 있는 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작년 기후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썼잖아, 여기. 근데 여전히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지랄하고 욕해서 미안하지만 너무 많은 학자들을 어, 음, 한꺼번에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데 그래도 욕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뭐 파절할 필요, 욕을 심한 말을 쓴 거는 미안하지만 욕하고 싶은 마음을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 속에서 정신과 세계감에도 원초적 계 되찾아야 한다. 원래 영성적 세계가 있는 것. 영성 차원에 이 포함된 삶의 길이 있었다고 그렇겠죠? 영성 차원이 포함된 삶의 길이 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 뭐, 그지? 음, 에덴 동산 등으로 뭐, 우리 칭호를 남아있는 따라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 기독교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그때 그 당시 민담 설화가 거기에 포함된 거죠. 기독교가 만든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과업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짧고 협력이나 결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바로 이게 이제
그때 휴먼베이 외 현실 분석, 응? 정확했습니다. 응? 이건 인식도 아직 없는데, 뭐, 그지? 하는데, 예, 시대 전환에 인식 전혀 없는, 찾을 수 없는 이제, 히틀러가 지금 쳐치는 바람이 상황인데, 뭐, 상황이 어디 되는 건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것은 가능하게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응? 단지 협력과 계승의 질이 꼭 하다는 음,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세계 건설, 새로운 세계의 건설, 그것도 느끼지 않겠지만 5천 년 전 농경 사회부터 근대, 근대 시대까지의 서구 문명의 전통을 포함하지만 생활하는 거대한 반면 건설, 과학 작업이기 네. 이거 엄청난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죠? 엄청난 작업이에요. 시험배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거는, 그땐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뭐 거의 당연한 말이고,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없으면 망해버릴 테니까, 인류가. 그지? 모든 인류의 멸종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과학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것도 다른 말이에요.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아직 몰랐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무조건 시도해야 하는 게 우리 해군대 시대인의 표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 어,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리다 연주를 배우던 소크라테스와 비슷하다. 어쨌든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기 직전에 그랬던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당연하죠. 시험 배우가 소크라테스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런 상황이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분명히 기존의 그 전통은 다 틀렸고 분명히 새로운 게 와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와야 돼?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감옥에서 기다리며 리라를 연주를 배우던 소크라테스의 심정이었던 거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에 죽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음, 돌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